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다혜라고 하고요. 시네마4D 유저그룹에서 14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동현님과 함께 릴레이 튜토리얼 시즌2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즌2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페인팅 느낌의 3D 모션 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네마4D 옥테인으로 툰 쉐이딩 하는 방법, 시네마4D에서 페인팅 필터를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외부 프로그램 사용해서 필터를 입히는 방법까지 배워볼 건데요. 세 번째 방법은 시네마4D로 뽑은 영상이나 또는 다른 영상들을 페인팅 느낌의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테인에서 툰 머테리얼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시네마4D 기본 이펙트 중에서도 스케치 앤 툰이라는 게 있죠. 렌더 세팅을 열어보시면 이펙트 탭에 스케치 앤 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 라이브 뷰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옥테인에서 툰 머테리얼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머테리얼들을 여기 아이콘으로 꺼내놨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머테리얼 타입에서 툰 머테리얼로 바꿔주셔도 되고 또는 이 라이브 뷰어 창에서 머테리얼 탭에 크리에이트에 툰 머테리얼을 찾아서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는 지울게요. 그리고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툰 머테리얼을 넣어봤는데 보시면 이 외곽선의 굵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 부분이 지금 옥테인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곽선이 부채는 깔끔하게 따졌는데 이 사각형 부분은 외곽선 느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생겼죠? 여기도 외곽선의 굵기가 달라지게 돼요. 여기 아웃라인 틱니스 처음 수치가 0.3인데 더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들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께가 일률적이지가 않죠? 지금 손 부분은 얇고 이 몸통 부분은 두껍고 여기 구체도 되게 두껍고 이 원뿔 부분은 그림자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외곽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테인 툰 머테리얼에서 스케치 효과를 만들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틱니스를 0으로 두고 여기서 차근차근 텍스처 넣는 방법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퓨즈에서 색상을 조정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라이트가 없으니까 평면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를 켜면 이 평면적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라이트를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이브 뷰어에서 오브젝트 탭에 툰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툰 포인트 라이트가 있고 툰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 저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꺼내 볼게요. 이거를 하나 꺼내면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먹게 됩니다. 지금 디퓨즈 색상만 넣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표현이 되죠. 첫 번째는 툰 머테리얼을 꺼냈고 그리고 오브젝트에 이렇게 적용을 했고 세 번째로 툰 라이트를 꺼냈습니다. 툰 머테리얼 전용 라이트예요. 그러면 이제 머테리얼의 속성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여기 툰 채널에서 디퓨즈 툰 램프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얀색이 뜨는데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면 이 디퓨즈에 있는 색상과 툰 램프에 있는 색상이 혼합이 되어서 곱하기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노란색을 하면 디퓨즈가 이렇게 푸른기가 도는 보라색이었잖아요. 툰 램프에는 노란색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디퓨즈 값은 화이트로 두면 됩니다. 지금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툰 램프의 색상이 그대로 먹게 되죠. 컬러를 더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밝은 색을 더 뒤에 넣으면 이 하이라이트보다 더 뒤쪽이 더 밝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색깔을 이 앞쪽으로 넣는 게 좀 더 어두워진 색상이고 여기 제일 밝은 부분이 하이라이트 색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컬러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경계가 하나 더 생겼죠. 여기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색상 경계를 둘지, 또 영역이 얼마나 두껍게 나오게 할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폴레이션, 이 경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관 방법을 뜻하는 건데요. 지금 콘스턴트로 되어 있는데 정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색상이 그냥 깔끔하게 경계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니어로 바꿔보면 이 그림자 부분만 경계지게 되고 이 안에 디퓨즈 색상은 좀 더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림자만 경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큐빅이라는 옵션인데 리니어와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경계지게 표현하고 싶으면 콘스탄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디퓨즈 컬러를 조정하는 방법 살펴봤고, 다음으로 스페큘러를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 Add Specular to Lamp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해도 일단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러프니스 값이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0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수치 값을 높여보면 스페큘러가 생기게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 러프니스 값이 있어야 스페큘러가 먹고, 이 러프니스 값의 양에 따라 스페큘러의 양도 바뀌게 됩니다. 이 스페큘러 안에서도 그라디언트를 추가해주고 싶으시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싫은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서도 컬러 값을 주고 리니어로 바꾸면 확대해보면 이 경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로 지어보면 차이가 보이겠죠? 이렇게 옥테인 톤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톤 쉐이더를 활용한 아트웍입니다. 이렇게 지글거리는 노이즈 필터가 먹은 듯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노이즈 필터, 움직이는 노이즈 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필터를 꺼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가 안 먹으면서 외곽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죠. 기존에 있는 PBR 텍스처를 그냥 먹였을 때 3D 느낌이 나고 살짝 실사 같은 느낌이 나죠. 페인팅 느낌이 조금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바로 필터를 먹이면 아직까지 좀 실사 같은 느낌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그림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기서 기존에 있던 PBR 텍스처를 하나 복사를 해서 머티리얼 타입을 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적용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외곽선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 톤 쉐이딩 느낌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여기 톤 디퓨즈 램프를 켜고 색깔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노란기가 돌게 살짝만 넣어줬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러프니스 값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 게 스페큘러 값이 이렇게 어두운 회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RGB를 다 0으로 두고 플롯 값으로 만져주겠습니다. 색상을 넣으시려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그레이스케일만 사용할 거라서 여기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러프니스가 너무 동그랗게 맺히잖아요. 지금 범프가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아요. 안에 텍스처가 들어있지만 지금 안 먹고 있어서 리로드 해주니까 이제 범프 텍스처가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먹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스페큘러 값도 만져주고 러프니스 값도 만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범프 값도 지금은 좀 밝은 편이어서 범프 값을 0으로 두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고 수치를 많이 높이면 이렇게 스페큘러가 잘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꽃부분 텍스처도 톤 쉐이더를 활용해서 만들어줬는데요. 톤 램프에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툰 쉐이더만 넣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텍스처가 아예 안 보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믹스 머테리얼을 활용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값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필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터의 사이즈는 그냥 카메라의 화각, 초록색으로 보이는 화각을 다 덮을 정도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그먼트는 둘 다 1/1입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처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스페큘러가 들어가 있죠? 일단 필터 1의 텍스처 노드를 확인해 볼게요. 하나는 여기 시네마 4D 기본 노이즈 텍스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즈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스케일을 수치를 되게 낮게 줬어요. 자글자글한 작은 노이즈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인데 일단 필터 2는 잠깐 꺼보겠습니다. 필터 1을 껐다 켰다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확실히 보이겠죠? 그리고 기본 노이즈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서 프리뷰하기도 쉽고 또 애니메이션을 주기도 쉬워서 기본 노이즈를 사용했습니다. 썸네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글로벌 스케일과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만 수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묶여 있는데 뒤에 보시면 베이킹 텍스처라는 노드가 붙어 있죠. 이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앞에 이렇게 블렌드가 된 텍스처나 쉐이더 노드가 붙을 경우에는 이 베이킹 텍스처라는 노드로 한번 텍스처를 구워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넣어 주셔야 제대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터 2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노드를 열어보면 그냥 노이즈 쉐이더가 아니라 텍스처를 넣었어요. 이렇게 붓칠한 느낌이 나는 텍스처를 구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 넣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베이킹 텍스처라는 노드로 한번 구워주었고 그 앞에는 카오스라는 노드가 있죠. 이 카오스 노드를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에 임의의 텍스처를 하나 경로를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즈에다가 넣고 그러면 텍스처가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노드 에디터를 수정을 해볼 건데 여기서 UV 트랜스폼이랑 프로젝션을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줄여보면 텍스처를 많이 줄일수록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잘 보이게 되죠. 이거를 좀 더 섞어주는 기능이 카오스 노드입니다. 여기서 카오스 노드를 한번 넣어줄 건데 이미지 텍스처와 이 채널 사이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쇼 타일 스트럭처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턴이 반복되는 부분을 다르게 섞어준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수치를 조정을 해주시면서 이 타일링이 되는 느낌을 조금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쇼 타일 스트럭처는 꺼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Enable Rotation에서 X 로테이션 값을 수정을 해보면 타일링이 되는데 로테이션 값이 먹으면서 타일링이 되고 이렇게 카오스로 섞은 텍스처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카오스 노드 바로 뒤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냥 넣으면 카오스 노드가 안 먹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디퓨즈가 아니라 스페큘러로 바꿔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베이킹 텍스처죠. 서치에서 베이킹 텍스처 검색을 해줘서 노드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오스로 섞어준 이 쉐이더를 베이킹 텍스처라는 노드로 텍스처로 구워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레벨 오브 디테일을 높이면 조금 더 디테일이 올라가죠. 하이트 값을 수정을 해주고 저는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둔 게 이 필터입니다. 앞에 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두 개의 필터를
순차적으로 사용했고, 참고로 여기 인덱스 값은 조금 낮춰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 1도 인덱스 값은 1.1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유리 재질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해서 움직이는 필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노이즈에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었죠.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노이즈 텍스처에 애니메이트가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텍스처를 활용한 로드에서는 이 카오스에다가 키프레임을 줬습니다. 저는 이쪽 0프레임에서 로테이션 시드 값을 1로 주고, 그리고 끝 프레임에서 로테이션 시드 값을 60으로 줬어요. 지금 60프레임에 60을 줬으니까 이 시드 값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겠죠? 프레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서 아까와 같은 노이즈 필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네마 4D로 뽑은 영상을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오일 페인트 필터를 넣은 영상인데요. 이 방법은 손이 좀 더 많이 가긴 하지만 결과물이 좀 더 페인팅 느낌에 가깝게 나온다는 게 장점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아크비스 오일 페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에 필터를 먹여서 이렇게 유화 붓터치 같은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그림 같은 사진에서 더 효과적으로 페인팅 느낌이 납니다. 이걸 참고해서 3D 영상에도 오일 페인트 느낌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일 페인트 프로그램 스탠드얼론이랑 포토샵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까지 있습니다. 저는 무료 시험판을 다운받았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왼쪽 상단에 로드라는 아이콘이 보이죠? 첫 번째 아이콘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아이콘입니다. 소당 프레임 수 8 수치의 시퀀스들을 뽑아두었고요. 시네마 4D에서 렌더한 아웃풋입니다. 한 장을 불러올게요. 이미지 한 장을 불러왔을 때 가운데에 바운딩 박스가 보이죠? 이 바운딩 박스 안쪽으로 페인팅 필터가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뷰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옵션 값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단순화 값을 조정을 하시거나 채도 값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맥스 스트로크 랭스, 획의 최대 길이를 뜻하는 거겠죠. 스트로크의 두께, 그리고 스트로크의 강도. 강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다른 색상이 섞이게 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획의 넓이, 배경일수록 더 큰 획의 붓터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커버처 부분과 랜덤 스트로크도 조정을 해보시면서 원하는 느낌의 붓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애프터라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인팅 탭 옆에 Abstract Art라는 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컨트라스트만 높여볼게요. 그러면 획의 대비 값이 좀 더 높아지죠. 이것도 살짝만 줬을 때 자연스러운 붓터치 느낌이 나니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셋을 불러오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필터로 저장하는 방법은 저는 디폴트 프리셋에서 시작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애프터로 전체 느낌을 확인하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클릭을 해서 확인해보면 맨 마지막 쪽에 새로운 프리셋으로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프로그램은 영상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일 페인트 느낌은 소중하잖아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프로그램은 스탠드얼론이었죠. 포토샵 플러그인도 지원을 하니까 포토샵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에만 필터를 먼저 먹이고 포토샵 액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에 동시에 필터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 한 장을 열어줄게요. 한 프레임을 들고 왔고 액션 기능을 활용할 건데 윈도우에 액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일단 폴더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저는 오일 페인트라는 폴더 밑에 새로운 액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옆에는 중지라는 버튼도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어떤 기능을 쓰거나 클릭을 한 순간 여기다 다 저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필터를 먹일 거예요. 아크비스를 까셨으면 필터 밑에 아크비스에 오일 페인트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스탠드얼론 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떴죠. 여기서 제가 기존에 저장해둔 프리셋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적용을 할 거면 여기 어플라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포토샵으로 저장이 되겠죠. 붓터치 느낌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필터도 한번 넣어 볼게요.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일 페인트라는 필터도 있습니다. 프리뷰 보면서 수치값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줬어요. 포토샵 기본 오일 페인트 필터까지 먹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언샵 마스크까지 추가해 줄게요. 수치는 과하지 않게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필터가 먹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 녹화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닫기를 누르고 덮어쓰기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본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원본 폴더를 찾아 들어와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오리지널 폴더가 하나 더 복제가 되었죠. 여기서 닫기 버튼을 눌러서 덮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클로즈까지 액션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능 저장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중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로 열어서 액션 기능을 실행해 볼게요. 하나 들고 와서 여기 새로 만든 액션 기능을 재생을 해줄게요. 필터를 먹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보면 지금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에 같은 필터가 먹였지만 랜덤한 값으로 붓터치가 먹게 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부터는 원본 이미지죠. 그런데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열어서 액션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필터들을 한 번에 적용하고 싶어요. 포토샵에 있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의 폴더는 오일 페인트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원본 이미지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액션 기능이 적용이 될 거고 포토샵의 파일 탭에 오토메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자동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배치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액션을 플레이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폴더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밑에는 제가 방금 만든 씬010 new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소스는 폴더로 두시면 되고 폴더를 설정을 해줄게요. 이 중에 저는 오일 페인트 이 폴더에 덮어쓰기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아웃풋 폴더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고 또는 세이브 앤 클로즈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덮어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세이브 앤 클로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 소스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이 여기 체크되어 있는 액션의 기능들을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하게 돼요. OK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열리면서 페인팅 필터가 먹고 닫히는데 여기서 프레임 수가 많으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서 뽑은 영상이 아까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이렇게 오일 페인트 필터를 모든 프레임에 한 장 한 장 다 뽑으면 뽑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 움직이는 영상에 붙어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로드 여기서 하시면 되고 튜토리얼 영상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주세요. 메일 주소만 넣으셔도 프로그램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많이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페인트 느낌이 붙어있는, 페인트 텍스처가 붙어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는 적절한데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붓터치가 바뀌어야 되는 영상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인팅 느낌의 모션 그래픽 효과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